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 공감텐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를 이제 코앞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휴 전 마지막 날까지 시장은 그렇게 편하지 않고 변동성이 좀 있는 흐름인데요. 사실 이럴 때는 조금 여유 있게 가시면 좋습니다. 투자할 때 사실은 중요한 단어가 하면 안 될 단어가 항복이라는 단어거든요. 예, 사실은 이번 주에 추석 전에 주식을 팔기로 한 분들은 굳이 오늘이 아니라 주중에 사실 좀 정리를 했을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까지 불안하니까 또 팔고 싶은 심리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항복해서 팔면 안 되고요.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를 때 안 샀다가 그 다음에 오르면 또 참았다가 막바지 항복해서 사면 그게 꼭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조금 여유 있게 가시고요. 오늘 현대중공업 상장했는데 마찬가지잖아요. 초반에 막 변동성이 엄청 심한데 팔고 나면 또 오르는 것들은 조금 게을르게 편안하게 가도 되고요. 저희 머니투데이 사장님 보시면 좀 혼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날은 자신 없으시면 그냥 모니터 끄고 방송 끄고 하루 쉬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추석 맞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저희는 또 오늘 최선을 다해서 시장의 내용들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딥사이트 시간이 있는데요.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이 오십니다.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삼성전자 또 카카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추석 이후의 시장 전략까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수익 펀치의 관심 종목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앵커 만납니다. 주식시장에 그리고 종목 흐름에 항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미리미리 종목들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의 수익 펀치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추격주, 눌림주 각각 어떤 종목을 주셨을지 열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추격주부터 확인하면 두산중공업입니다. 그룹의 중추 역할을 기대하자 친환경 기업으로의 탈바꿈을 살펴보겠다라는 이 종목이고요. 눌림주는 금호석유입니다. 높은 수익성과 배당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타이틀로 꼽아주셨네요. 자, 이 두 종목 한번 내용 잡아보고 또 타이밍도 함께 노려보겠습니다. 먼저 두산중공업은 두슬라 타이틀 달면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막 급등했었다가 그 급등의 한 반 정도를 내어준 상황이거든요. 지금 시점은 다시 분위기 타고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최근에 보시면 두산중공업과 두산 등 이제 뭐 앞으로의 전력 아시다시피 이제 한전도 많이 올라오고 가스공사도 많이 올라오듯이 원자재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오른 편이죠. 가격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전기차를 많이 타야 되고 뭐 수소차를 타야 되는데 그런 부담들이 많이 생기죠. 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들. 그러다 보면 이제 원전의 그런 효율성 이런 부분이 많이 부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2050년 IAEA에서 발표한 원자력 발전량 전망치를 상향한 부분입니다. 10년 만에 첫 번째 조정이고요. 이러한 전망치를 상향했다라는 부분들 사실 2050년, 2040년 맨날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뭐 탄소 제로 정책 뭐 이런 부분들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원전이 뭐 사실은 뭐 위험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잘 관리만 된다라면은 가장 청정한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원전과 관련되는 기술이어서 독보적인 그런 업체고요. 최근에 뭐 해외 업체들과의 계속적 협업 관계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6월달 이후에 3개월 이상 조정을 받았고요.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중에 한번 좀 흔들리긴 했었었는데요. 뭐 22,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분할 매수 유효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크게 빠지지만 않는다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만 원만 강하게 이탈되지 않는다라면은 유효할 것 같고요. 변동성을 활용하는 전략은 뭐 목표가는 한 2만 6,700원 정도 1차적으로는 조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과 풍력 관련해서 동시 수혜가 가능한 종목으로 꼽아주셨어요. 목표 주가 일단 27,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좀 잘 가주길 저희 바라면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금호석유. 요즘 좀 회복하나 싶었는데 오늘은 한 2%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연초 급등분을 좀 반납하는 올해의 흐름이었는데 금호석유 지금 이 시점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가 뭘까요? 최근에 개인적으로 화학주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외에 뭐
유아라든지 뭐 롯데케미칼, 뭐 최근에 보시면 작은 화학주들 많이 올라옵니다. 오늘도 보시면 이수화학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송원산업들도 최근에 흐름 좋았었고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 뭐 실적 3분기 실적이 2분기 대비해서는 좋지 못하겠죠. 2분기가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하지만 또 1분기 이후에 2분기가 뭐 화학주들 피크아웃 논란 나오면서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요. 뭐 전년 동기 대비하면은 3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뭐 패널 유도체라든지 그다음에 라텍스 가격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로 좀 매출은 계속적으로 좀 유효할 것 같고요. 특히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배당 메리트가 있습니다. 현재 20만 4천 원인데요. 지금 예상되는 배당은 연말에 한 12,000원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대비해서 5% 이상의 배당 메리트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기대치가 없는 상태 속에서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라서 20만 원 전후로 해서는 계속적으로 모아가기는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손절선만 뭐 한 19만 5천 원 정도, 19만 5천 원 정도 강하게 이탈하면은 뭐 1차적으로 손절했다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은 유효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는 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20만 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지금의 조정을 좀 잘 활용하시는 저점 매수 전략 유지하신다라면은 향후에 한 24만 원, 25만 원 이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뭐 가격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 증권주도 그렇고요. 확실히 이제 하반기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가고 있는데 기존 사업부 자체에서도 저평가되어 있고 여기에 배당 매력까지 함께 더해볼 수 있다. 금호석유 이야기해 주셨어요. 목표 주가 24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추격주와 눌림주 각각 두산중공업, 금호석유 살펴봤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